안녕하세요. 이사해옵니다. 제가 오늘은 이삿짐을 옮기다가 어떤 물품이 파손됐을 때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어떻게 배상을 받았는지 그 판례를 제가 설명드리기로 했었죠. 근데 오늘은 그걸 하지 않고요. 저에겐 좀 슬픈 날이에요. 제가 수원에 두 개의 지점이 있어요. 하나는 익스프레스 큰 차로 이사를 하고요. 하나는 용달로 이사를 하는 지점 두 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결정을 했어요. 두 지점 모두 문을 닫겠습니다. 당분간 수원에서 이사해요 이름을 달고 지점으로 일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하거나 저희 사무실에서 일하는 저희 팀장이 직접 일을 하거나 둘 중에 한 명이 직접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에 이삿짐 센터 이사해요 지점 없습니다. 그리고 용달 이사 지점 없습니다. 본점인 제가 직접 이사를 당분간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한 지점을 낼 때 그쪽 사장님과 같이 일을 몇 번 해봐요. 그리고 뭐 식사를 한다든 차를 한다든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일을 해오셨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마인드는 어떠신 분인지 여러 번 만나서 미팅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지점을 드리고 제가 또 일을 드리는 그런 관계가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지점을 낸 곳이 인천과 수원 쪽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둘 다 오래된 지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문을 닫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하나는 전주로 가는 지방 이사를 한 건 드렸고, 또 한 지점은 광주로 가는 이사 하나를 드렸어요. 그래서 수원에서 광주로 가는 거는 2톤이었고, 그 다음에 수원에서 전주로 가는 거는 2.5톤이었어요. 뭐 거의 비슷비슷해요, 짐 양은. 그런데 이제 이거는 수원에서 짐 포장하는 거는 전날, 그리고 전주나 광주에서 이제 이삿짐을 풀어서 넣어드리는 거는 다음날 오후에 넣어드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수원에서 작업할 때는 제가 A팀이라고 할게요. 헷갈리시니까 여기를 B팀이라고 할게요. 자, A팀 전날 오후에 저녁에 3명이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B팀도 마찬가지로 전날 오후 저녁에 3명이 작업을 해서 차량에 짐을 실어 놨어요. 그래서 전주 쪽에는 뭐 한 12시 정도에 도착해서 짐을 풀어드리기로 했고, 광주는 조금 더 가잖아요. 그래서 뭐 1시나 1시 반 그 정도에 도착을 해서 짐을 넣어드리기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제가 일을 드렸어요. 우리 A 지점과 B 지점에. 자, 그런데 이제 A와 B가 서로 이제 전화를 이렇게 하다가 알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딱 맞은 거예요. 출발도 수원에서 하고 도착도 전주와 광주 같은 라인이죠. 그쪽으로 가고, 이쪽에서 뭐 1시간을 조금 일찍 땡기고, 이쪽에서 1시간을 늦추고, 도착 시간 이쪽에서 1시간 일찍 땡기고 이쪽에서 도착을 1시간 늦게 한다면 여기서 짐을 풀고 그 다음에 광주 가서 또 풀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두 지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날의 작업은 이쪽도 3명, 이쪽도 3명이 했어요. 근데 당일 아침에 일찍 출발할 때 내려간 인원은 여기도 2명, 여기도 2명이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A 지점과 B 지점이 다이렉트로 광주로 갔다가 돌아오고 B팀이 수원에서 전주를 갔다가 돌아오고 이게 아니고 두 팀이 같이 아침 일찍 출발해서 전주를 갔다가 짐을 풀어드리고 광주로 갔다가 짐을 풀어주고 수원으로 돌아오기로 두 팀이 협의를 한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제가 100번 양보해서 뭐 이전에 뭐 제가 뭐 그런 식으로 이사를 안 했던 것도 아니고요. 이쪽 고객님이 조금 협조를 해주시고 이쪽 고객님께서 조금 협조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사를 마친 뒤에 이 고객님도 만족을 하시고 이 고객님도 만족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두 고객님 다 불만사항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이사라는 건 항상 변수가 있어요. 변수. 내가 예측하지 못한 것 때문에 돌발 상황이 생기는 변수. 그래서 자, 전주로 갔어요. 일찍 도착했겠죠. 뭐 한 10시 한 30분에서 뭐 11시 이때 도착을 했겠죠. 그죠? 빨리 하고 다음 고객님 집으로 가야 되니까. 근데 이 고객님 이제 짐을 풀어드려야 되는데 변수가 생겨서 짐을 풀지 못하고 1시까지 기다리게 된 거예요. 이 고객님은 2시에 짐을 넣어드리기로 했는데 근데 1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서 한 팀이 2명만 갈 수는 없잖아요. 짐은 3명이 풀어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4명이 짐을 풀고 3시가 돼서 이쪽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한 4시 한 30분 그 정도에 여기서 짐을 풀기 시작해서 뭐 한 저녁 7시 8시에 일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서 짐을 쌀 때 3명이 쌌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3명이 풀어야 되는데 한 명이 빠졌잖아요. 모르는 사람 2명이 도와주긴 했어요. 물론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마음이 급하니까 이사가 잘 안 됐겠죠. 마찬가지로 이 팀도 3명이 짐을 짜서 2명이 짐을 정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2명이 서포트를 해줘요. 물론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팀도 잘 안 되고 이 팀도 잘 안 됐어요. 이사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보관이사든 포장이사든 내가 짐을 뿌린 사람이 내가 짐을 풀어야 잘 해드리게 되는 거예요. 특히 문제가 되는 보관이사. 그래가지고 이제 막 꼬일 대로 꼬인 거죠. 이사업체는 이사업체 나름대로 힘들고 고객님은 고객님 나름대로 불만족한 하루가 되고 불만족스러운 이삿날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컵도 깨졌고 뭐 슬리퍼도 없어졌다 그러고 그래서 이 고객님도 저한테 전화가 오시고 이 고객님도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죄인이 됐잖아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협의를 했죠. 이제 전화를 했죠. A팀과 B팀이. 그러니까 A팀과 B팀도 자기 합리화는 해야 되잖아요.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잘해드리려고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수가 생긴 고객님이 잘못된 사람이고 늦게까지 기다리지 못한 고객님이 잘못된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거는 아니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일단 원인은 나에서부터 찾아야죠. 저는 그게 싫었어요. 물론 이런 식으로 이사를 하면 안 되지만 제가 100번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면 해도 됩니다. 문제 일으킬 자신이 있다면. 근데 결국 문제가 터졌는데 그 문제점을 나에게서 찾아야 되는데 먼저
나에게서 찾아야 되는데 나에게서 찾지 않고 고객님께 찾았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 서비스 마인드가 잘못된 거죠. 왜 그러냐? 나는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삿짐 센터든 용달이사 업체든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 주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잃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제 책임도 크겠죠. 그렇다고 그냥 갈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고객님들께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씩 나아져가는 과정, 그 다음에 회사가 조금씩 커져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런 과도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구보다 지금 저는 천천히 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다른 이사업체와 저와의 변별점이 생기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수원에서 당분간은 뭐 20평 이사든 30평 이사든 4.5평 원룸 이사든 제가 직접 견적을 내고 제가 직접 당분간은 이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약속드렸던 이삿짐이 파손되거나 분실됐을 때 어떠한 결과로 어떠한 중재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다시 약속드린 대로 이삿짐 파손과 분실에 대한 내용을 판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칠게요. 감사합니다.